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주원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방부나 국정원 등은 원래 여기는 채찍 담당 부처고 통일부는 당근 담당 부처인 건데 지금 당근 부처가 똑같이 채찍으로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일을 좀 뭔가 룸을 만들어서 남북 간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부가 당근 부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제 통독 과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1970년대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가 당시에 이제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네. 동독과 있던 교류 협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류가 이제 방송이라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서독 동독이 이제 교류가 됐죠. 네. 거기서 기초를 둬서 이제 동서독 이제 협력 어떤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햇빛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독일의 이제 아데나워 전 수상의 이제 그런 정책을 했는데 우리는 보면 사실은 이제 앞당긴 교류가 사실은 상당 부분 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그 방송통신 간의 어떤 협력, 교류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협력이 이제 진도를 나갔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북한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유엔에서 유엔 인권 결의가 나올 때 우리는 매번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금강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그 시설을 점유를 한다든지 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교류사무소를 폭파를 한다든지 네.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어떤 국가 원수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 할 때도 사실은 한마디 말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는 것은 이제 통일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원칙을 좀 지키는 통일 정책, 즉 실질적인 교류,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교류와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되지 일방적인 어떤 북한 지원 어떤 기능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이제 사실 말을 바꾸라는 게 통일부에 지금 주문을 한 지금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사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거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라. 근데 방향을 취임 1년 차 때 바로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2년 차인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이제 드리고 또 총리한테도 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일은 실무 각 부처의 실국장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장차관 인사는 있었지만 사실 실국장 인사는 부처마다 입장은 좀 다르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각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TF까지 구성될 정도로 개별 어떤 공무원들의 성향까지는 다 파악해서 초기에 이제 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 반면에 윤석열 정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런 어떤 입장에서 확실하게 좀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에 좀 맞추어서 좀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좀 인사 교류 내지는 인사 개편을 하는 네.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이런 어떤 관가에 좀 여러 가지 인사 태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이건 장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 내지는 어떤 정부 어떤 과제를 제대로 이행을 못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처에 대해서는 네.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뀔 때 대부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일괄사표는 대부분 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일괄사표를 낸 어떤 공무원들 중에 부처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면 가기부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기 싫은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강제 퇴직을 대부분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도 만들어서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한 어떤 정도의 공무원까지도 할 정도로 사실은 공무원들을 그랬는데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원래부터 약간 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약간 보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더더구나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을 더 갖게 되죠. 사실 이번에 일부 부처의 이제 1급 공무원들 일괄사표는 사실은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했는데 일괄사표 낸 공무원들이
뭐 일괄 다 사퇴할지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보다는 오히려 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지금 믿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근데 이거는 뭐 오염수 문제를 떠나서 박테리아나 기생충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미생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저게 물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이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국민들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가 이제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이제 그 정화가 되고 처리가 되더라도 좀 감정적으로는 좀 찜찜한 것이 좀 있는 것이 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산물 시장에 가서 좀 먹기도 먹고 그렇게 네.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어떤 그 관계되는 어떤 분들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쇼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최경환 전 장관 보수연합군을 얘기했다는 건 나 출마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최경환 그 전 장관의 지역구인 기영산을 보면은 본인께서 이제 명예회복 내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출마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또 소문이 네. 좀 많이 나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만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최경환 장관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또 개인적인 또 인연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좀 보수 어떤 대연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큰 어른으로서 네. 원로로서 그런 어떤 자리를 좀 마련하고 그렇게 그 미팅을 해서 좀 본인의 어떻게 또 반사적으로 존재감도 과시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다. 그렇다면 최경환 전 장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무소속으로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세 분과 달리 지금 주원규 의원님은 무소속 나올 수 있다. 네. 홍 의원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친윤, 당 흔들 행동 자제를 이란 요런 입장입니다. 그럼 친윤 쪽에서 볼 때는 최경환 전 장관이 지금 이런 행동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 멘트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뭐 이준석 대표와 그 최경환 뭐 전 장관이 만난 것 자체가 뭐 당을 흔들진 않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어떤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앞두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되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떤 만남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된다. 근데 홍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등장하는 인물이 친윤과 지금 썩 가깝지는 않은 사람들만 지금 또 언급을 했어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범보수 진영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 약간의 좀 생각이 다른 면들이 있더라도 연합군으로서 이제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X를 한 이유가 지금 본인이 총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네. 어떤 당의 결정을 반하면서까지 무소속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네. 친명 그리고 친낙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공천 시기를 앞두고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명계가 사실은 사람 수는 적진 않지만 사실 그 구심점이 없죠. 정치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은 굉장히 참 중요한데 특히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이제 말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대표와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른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대표 진영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을 건넜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어떤 반응이 저는 당연히 좀 나왔다고 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 혁신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친명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비명계를 공천에서 좀 배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공천 어떤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